산업인력공단 달력인데요. 1월 30일 날 시험이 있었죠. 그런데 합격자 발표는 3월 5일 날 있네요. 실제로 시험을 친 날짜부터요, 합격자 발표 날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잘 안 가요. 시험을 완전히 못 치신 분이라면 마음 잡고 또 공부를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시험을 치렀다 하시는 분들은 책이 손에 잘 안 잡히실 거예요. 약간 기대감이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 기간 동안 어떤 꿈이라도 꾸면 인터넷 검색을 해서 막 꿈의 해몽을 찾아봤던 그런 기억도 있네요. 그 정도로 좀 힘든 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정교사입니다. 지난주에 123회 시험이 있었죠. 어떻게 시험을 치신 분들은 다들 잘 치셨나요? 구독자분 중에 시험을 치르고 조금 흥미로운 질문을 올려주셔서 이번 시간은 그 내용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최동철님이 남겨주신 질문이에요. 이번에 123회 시험을 치셨다고 하고요. 또 처음 치른 시험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치렀는데 시험 후에 어떤 느낌이 들면 합격인지 대략이라도 알 수 있는지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소설을 쓰지 않았다, 혹은 후련했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말해줘도 된다고 하셨어요. 네, 사실 시험을 치르고 나서 발표 날까지 굉장히 조바심이 나잖아요. 보통 이제 기사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끝나면 산업인력공단에서 가다반을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채점을 하면 바로 알 수 있죠,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그런데 기술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정형화된 가다반이 없으니까 그렇거든요. 자, 시험을 치고 나서 어떤 느낌일 때 합격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절대적인 거는 없죠, 솔직히. 그래서 그냥 이번 영상을 재밌게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도 나름 좀 유익한 내용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공부했을 때, 그리고 합격 이후에도 다른 분들의 어떤 시험을 치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면 약간의 조금 공통적인 사항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시험을 치고 나왔을 때 나는 정말 잘 쳤다, 이런 느낌을 가지신 분도 있고요. 정말 아쉽다, 뭔가 좀 못 친 것 같다, 이런 이제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이제 합격 발표가 나면 뭔가 아쉽다, 조금 못 쳤다, 이런 분이 좀 합격을 하시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잘 쳤다고 하시는 분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아쉽고 못 쳤다는 기분이 드신 분이 합격하는 경우는 그만큼 이렇게 스스로의 레벨이 굉장히 높아서 그런 건 아닐까 생각도 들긴 해요. 예전에 중학교 때인가 전교 1등 하는 애가 엎드려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한 개인가 두 개 틀렸다고 이렇게 울고 있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어쨌든 좀 그런 경우와 유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약간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먼저 주어진 문항수를 다 채웠느냐, 이런 기준이 하나 있는데요.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주어진 문항수를 다 채웠다면 한번 기대해 볼 만도 해요. 다만 정말 알고 푼 문항수, 그리고 소설같이 쓴 문항수, 어떤 그런 비율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내용을 알고 자신 있게 쓴 비율의 내용이 많다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좀 당연한 소리 같이 들리겠지만요, 어쨌든 소설같이 푼 문제라도 자신만의 논리를 가지고 잘 작성하시면 점수를 또 받을 수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은요, 시험 문제 중에 어떤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내용 중에 그 공식을 몇 가지 적어야 되는데 그 공식이 생각이 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공식이 생각이 안 나지만 그 공식에 대한 그런 이론적인 내용, 그리고 어떤 활용도,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정리를 했대요. 그렇게 해도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항수를 다 못 채워도 합격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른 교시에서 점수가 보충되기도 하고, 풀었던 문제를 굉장히 잘 작성을 했기 때문에 또 점수가 많이 나와서 어느 정도 합격권에 들어간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다 풀었냐 안 풀었냐, 이런 기준도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큰 실수를 한 건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런 경우가 한번 있었거든요. 제가 아는 분인데 그 문제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제시되어야 될 사항을 실수를 하신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물은 액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답을 작성하는데 이제 실수를 하신 거예요.
물은 고체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신 거죠. 자, 내용은 채웠는데 채점자들은 그 부분이 굉장히 거슬렸나 봐요. 그 문제 점수를 많이 못 받았던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자, 시험을 친 후 합격 여부에 대한 그런 느낌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부터 조금 중요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시험을 한 번만에 붙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번 만에 붙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친 시험으로 합격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합격이 안 되었다, 그러면 다음 시험에 좀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느낌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느낌은 복기를 통해서 키울 수 있거든요. 자, 복기가 중요하다는 말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복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보통 시험 발표가 나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나는 정말 잘 풀었는데 왜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오지? 혹은 그런 분도 있어요. 이 문제 잘 모르는데 그냥 자신 있게 한번 써봤어. 그런데 점수가 잘 나왔단 말이죠. 자, 이러한 점 때문에 시험을 치고 나서 복기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복기는 0점 사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즉, 사격을 할 때 그 본인이 조준하는 대로 관역에 맞을 수 있도록 그 가늠제와 가늠세를 조정하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0점 사격인데, 가늠자와 가늠세가 맞지 않으면 사격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총을 쏘았는데 실제 관역에는 다른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으로 관역에 구멍이 날 수 있게 그거를 맞추는 과정이 이 복귀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자기가 잘 풀었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러면 왜 그러는지를 빨리 거기에 대한 감각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 소설같이 썼는데 점수가 잘 나왔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잘 나왔는지 그 느낌을 빨리 가지시는 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거죠. 사실 시험 치고 나서 복기를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어떤 시험 문제를 복기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그래도 이제 그 다음 날이라도 혹은 그 다음 날이라도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전체 내용을 떠올려서 적어보는 건데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어떤 목차를 잡았는지, 그 목차에 대한 주요 키워드는 어떻게 좀 잡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강하게 한번 주장해보자고 했던 내용, 혹은 이 부분을 좀 어필해보고자 했던 그런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정리를 이제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답안 구성은 어떻게 했는지, 그림은 어떻게 한번 표현을 해봤으며 표는 어떻게 한번 이어봤다, 또 흐름은 어떻게 한번 잡아봤다든지, 또 후반부의 결론 부분은 어떻게 한번 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자유롭게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요즘은 문항별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 때 그 문항별 점수를 가지고 자기가 복기했던 내용을 비교를 해보면서 마치 사격에서 그 총의 가늠자와 가늠세를 조정하듯 어떻게 하면 점수를 좀 잘 받는지 그런 느낌을 이제 키워나가는 거죠. 그러면 다음 시험 칠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확률을 좁혀나가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시험에 대한 복기와 리뷰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서 하면 또 더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작성을 했는데 어떻게 점수를 받았는지도 알 수 있거든요. 또 그런 이제 의견 교환을 하면서 많은 참작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